안녕하세요. 7월 30일, 주말인데, 날이 너무 덥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살인적인 더위인 것 같습니다. 겨우 뭐, 온도가 한 35, 6도? 근데 체감은,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조금 낫긴 한데, 체감 온도 37도 정도 나오네요. 무더위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더운 것 같습니다. 밤에 선선할 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제 그 심택 발표한 실적에 대해서 그 IR 자료가 올라와 있길래 그 자료를 보고 좀 상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세히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어쨌든 좀 뭐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어제 실적이 뭐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그 실적을 그 올해 초에 예상했던 22년도 실적을 더 상향했다라는 게 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도체 피크 아웃이다 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상향했다라는 거는 물론 이게 TSM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크기가 많지는 않던데 근데 심텍은 어느 정도 그 상향 뭐라고 폭이 조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텍 보면은 2분기의 경영 실적이 최고 분기 기준으로 최고 실적 경신 그다음에 영업이익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24%라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프로덕트 믹스가 향상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공장의 심텍 그래픽스라는 일본 공장에서 MSAP 기판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2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한 대로 4,774억, 영업이익이 1,147억이었잖아요.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죠.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심텍의 한국, 중국 공장의 경영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26%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26% 정도 되고, 여기 보면은 뭐 MSAP도 있고 HDI도 있고 뭐 이런 용어는 저도 잘 뭐 풀 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MSAP라든가 여기 보면 텐팅이라고 돼 있나요? 텐팅, MSAP, 텐팅, HDI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텍 그래픽스와 심텍 이렇게 구분돼서 이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일본 공장의 심텍 그래픽스도 뭐 오퍼레이트 영업이익이 확대 순항 중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일본 공장은 661억에 영업이익이 82억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보면은 그래픽 DDR6인가요? GDDR6의 기판 안정적인 매출에다가 MCP, 그 다음에 요 또 매출액은 MSAP 부분 GDR 있고 한국에서는 MSAP가 뭐 2,445억이고 매출 확대 그 다음에 SIP 모듈 기판 뭐 이런 게 나오고 DDR5 모듈 PCB 매출 본격 성장 및 SSD 모듈 PCB 견조 성장세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고 싶으시면 일단은 IR고에 가면은 심텍 자료 나오니까 여러분도 뭐 참고 삼아 여기 나오네요. MSAP의 약자가 Modified Semi Additive Process 제품이라고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게 FCCSP, MCP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이다. 이게 텐팅은 DDR4용 BOC, FMC 뭐 이렇게 돼 있고 HDI는 PC 서버 SSD용 모듈 PCB 제품이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하네요.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석 달아주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연결 경영 실적 전망이 어제 이제 상향 발표를 했죠. 예, 상향 발표를 해서 연결 매출액 지금 1조 8,800억, 연결 영업이익은 4,456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24%. 그러니까 당초 연초 전망치 2월 24일 발표한 것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47%를 상향시켰다는 거죠. 이게 이 숫자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꺾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주가들이 흘러내렸는데 실적을 연초 전망치보다 더 상향을 시켜서 그리고 그런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예상치죠. 이 심택이 4,100억 규모의 견조한 영업이익 및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26% 달성할 거다. 뭐 이런 얘기고 매출액은 한국, 중국 공장은 1조 6,076억 정도 돼서 전년 대비 39%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신공장이 구공장 투자로 고다층 MSAP 기판을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106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71%, 영업이익률은 26%.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 공장은 이제 MSAP 기판 위주의 매출 경주,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 그래서 매출액이 2,688억, 영업이익은 350억. 정말 자세한 거는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upward adjustment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겠죠. 상향 조정한 그 매출 2월 달에 한 거고, 이들 7월 달에 한 거고. 예. 대단합니다. 근데 뭐 주가가 이제 4만 원을 넘었죠. 다시 4만 원을 넘어서 어제 말씀드린 시간에서 좀 올랐는데 월요일 어제 미국 장도 이제 상승장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이게 달이 바뀌죠. 8월 1일이죠. 8월 1일 월요일에 심택의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기판 관련주들의 실적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해성DS도 상당히 잘 나왔고 심택도 잘 나왔는데 기판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분별 연간 실적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거 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실적들을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4분기에는 아마 분기 기준으로 약 영업이익률이 1에서 2% 향상이 되고 매출액은 3에서 5%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부분별 연간 실적 현황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본 회사하고, 일본 회사 아까 뭐 했던 거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MCP라든가 GDDR6, 예,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자료를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주가가 만약에 이미 뭐 5만원 넘어갔다고 하면은 조금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4만원 초반 뭐 얼마 전까지는 뭐 37,000원 6,000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뭐 사셨더라면 좋은 기회가 되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게 22년도는 이런데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떨 거냐, 그런 게 나중에 중요해지겠죠. 주가의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주가가 결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별로 보면은 SSD 서버 PC에 나오고, 낸드 메모리 D램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 그 다음에 5G 스마트폰 성장 현황, 예, 사업 부분별로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연결 기준 손익 보면은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지금 상반기죠? 상반기만 해도 8,951억이죠. 8,951억. 매출 원가가 6,300억 정도에 되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651억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뭐 거의 뭐 1,995억, 2,0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이제 1,454억, 상반기 기준입니다. 상반기 기준. 2분기 실적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재무 현황 보면은 뭐 유동자산도 뭐 4,480억 정도 있는 거네요. 비유동자산은 6,948억 정도 있고, 자산 총계가 그래서 뭐 1조 1,428억 정도, 뭐 반올림하면 1,429억 정도 되네요. 예, 이 정도 실적이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IR고에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 중간 지주 회사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실적 발표 IR 자료도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의 이 회사를 봄으로써 아마 조선업의 실적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액이 2분기에 4조 1,886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큰 의미가 없는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추이 자체는 작년 4분기에 4조 4,567억을 찍었고, 지금은 조금 내려가서 조금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결 기준 2분기 실적이 보면 4조 1,886은 이제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는 7.2%,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분기 대비해서는 10.3%. 여기 보면 조선 해양 부분 건조 물량 증가,
그다음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 지속을 하고 있다. 근데 영업이익률 적자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되는 이유가 강제가, 원자재의 가격 상승, 작업 중지, 사무중공업 계약 지속의 보상금에 따른 일시적 영향, 단기 순위 뭐 이런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각 부분별로 이제 중간 지주 해설하고 했으니까 각 자회사들이 있겠죠. 자회사들 중에 그 사업 부분,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그린 에너지, 기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각 섹터별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2분기, 1분기, 작년 2분기로 나오는데 보면 매출액 한번 추이를 한번 볼까요? 매출액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3조 5,677억인데 1분기 3조 3,819억보다 좀 성장을 했고 작년에 3조 2,544억보다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매출액 부분에서는 조선 같은 경우는요. 해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네요. 계속적으로 성장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적자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폭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해양은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줄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뭐라고 할까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매출액은 뭐 대동소이하지만 플랜트 같은 경우에 엔진 기계가 이게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엔진 기계가 현대중공업그룹은 자체적으로 엔진 계열사가 있죠. 엔진을 제작하는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엔진 기계에서 보면은 매출액이 1683억, 1670억, 1231억인데 좀 줄었네요.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4억, 337억, 439억이니까 영업이익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이익률이 보면 35.7%, 20.2%, 8%니까. 그래서 이제 HSD 엔진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현대중공업그룹은 자체적으로 엔진을 제작하는 자회사가 있지만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HSD 엔진에서 엔진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HSD 엔진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끝나면 무상증자 0.2죠. 0.2니까 20%에 대해서 무상증자도 하고 있는데 주가가 현재 뭐 9,000원 아래에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 HSD 엔진은 물론 현대중공업그룹에서의 엔진 부분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은 다만 좀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2분기가 전분기에 비해서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좋아져서 그래서 OPM이라고 하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가 이제 상당히 좋네요. 2,641억에 좀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중간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현대 사무중공업 비상장이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 외에 다른 또 계열사가 밑에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그런 회사들의 총칭해서 되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에 뭐 모양만 좀 바뀐 거죠. 그리고 조선해양 이거에 대한 그 내용이고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던 이유가 나오고 전분기 대비 해양은 보니까 FPSO에 대한 매출 반영이 돼서 그러네요. 그리고 사업부문별 이것도 뭐 조금 뭐 다른 모양으로 만든 거에 불과하니까 거의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니까 예, 비슷한 내용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이 장에서 볼만한 거는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포조선, 현대베트남조선 있고 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눈에 띕니다. 아까 그린에너지에서 차지하는 게 현대에너지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고 주가도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태양광에 대한 그 미국의 PPP 법안 조맨치니 합의해갖고 뭐 이제 통과 임박했다라고 해서 그 엄청난 480조였나요? 480조에 대한 그거가 반영이 되면서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주가가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좀 강하게 갔죠. 이게 순수히 태양광을 하니까 그래서 그 그린에너지 아까 실적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게 참고적으로 보면 다 매출 같은 경우에요. 현대미포조선 7,150억에서 8,712억, 그 다음에 9,307억 매출액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보십시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작년 2분기에 적자가 1,991억이었고 올해 1분기에 614억이 적자였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4억 적자입니다. 많이 줄였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근거로 들어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무중공업은 좀 더 커졌네요. 아까 뭐 이유가 나왔었죠. 위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거는 매출액은 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게 아까 뭐 일회성 비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072억 여기 2,170억 4,226억에서 많이 줄었고 매출액은 좀 증가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공업 자체가 옛날에 그 낮은 성과로 주문받았던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그걸 재무제표에 반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선반영하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수주 물량이 공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왜냐하면 영업이익 적자폭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회사 연결 대상 회사를 보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나눠져 중간 지주 회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숫자는 상당히 이제 적죠. 예, 적고 배당 수익 부재다. 그러니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익이 없다 보니까 매출이 낮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쭉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그 적자폭이 줄고 있죠. 예, 조선부 작업중지 영역부터 비조선 뭐 이렇고 강제가 인상 및 작업중지 이렇게 뭐 이유가 나오죠. 예, 현대사무중공업 또 그리고 여기 계약 취소 보상금 뭐 그게 아까 영업이익을 커진 게겠죠. 영업이익 적자폭이 커진 게 계약 취소 보상금 일시적인 영향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번에 9만원 넘게 갔지만 다시 내려갔다가 9만원 다시 회복을 했죠. 예. 현대베트남조선 뭐 비상장 기업이고, 예. 이런 거를 한번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외 손익이 뭐 1138억이나 발생했네요. 예. 뭐 다른 뭐 이자 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화 관련 손익이군요. 환율이 올라서 그런가 봅니다. 환율이 올라서. 네. 그 외에 이제 부채 비율, 재무 비율, 그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은, 다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또 개별적으로 IR9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뭐라고 할까 대표적으로 현대 한국조선해양 중간지주사의 실적을 좀 알아봤고요. HSD 엔진 외에 조선기자재도 좀 한번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제 뭐 실적 발표 그것도 보여드렸는데, SK온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이니까 이게 19조 9,053억이죠. 19조 9,053억이고, 1분기에는 뭐 16조 2,615억 대비해서 22.41%,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조 3,292억이죠. 그리고, 1조 6,490억 대비해서 41%, 전년 동기 318%,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조 3,384억이죠. 전년 1분기 8,632억 대비해서 55%,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9% 성장했다는데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정제 마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자회사 SK온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어닝 스프라이즈인데 지금 주가가 18만 7,500원이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거의 27만 8,500원까지 갔다가 여기 중간에 한 25만 원 정도 뭐 있다가 다시 16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금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지만은 SK이노베이션을 좀 뭐라고 할까 주가가 너무 싸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PER이 7배 정도예요. 포워드 PER이 7배. 이러면은 뭐 물론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나 2차 전지를 하는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물론 SK온이 상장하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지만 지금 LG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리한 이후에 이 뭐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
지만 포워드 PR이 7배 정도면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5.49%의 외국인 보유 비중에다가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 뭐 거의 뭐한 7, 80% 성장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75조 6,511억이 예상 실적이 있고 영업이익이 5조 5천억이면 어마어마한 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계속적으로 제가 영업이익률이 뭐 7% 정도밖에는 안 나오네요. 뭐 한 10%대 두 자릿수가 나오면 더 좋겠네요. 지금 이게 1분기엔 두 자릿수가 나왔는데 아무튼 SK이노베이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그 IR고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것만 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이 실적 발표한 그 IR 자료가 올라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 달성 2조 3,292억. 예. 넘버 두 번째 VRDS. 뭐 이거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시죠. 가동률 통한 국내 최대 F5 탈황 능력을 기반으로 저고유황 뭐 이렇게 스프레드 하여튼 정제 마진이 좋았다는 거죠. SK온의 하반기 실적 개선지만 이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SK랑 LG에다가 배터리를 추가로 뭐 수급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나왔었죠. 왜냐하면 뭐 미국 시장이 이제 거의 뭐 개화 단계니까. 예, 그래서 미국 1공장 등 신규 가동 설비의 램프업,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판가 조정 협의 통한 수익성 개선 전망, 그리고 22년 하반기에 중국 옌청 2공장 가동을 통한 외형 성장을 지속한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뭐 에너지 앤 머티리얼스 형제 차별에 대한 그린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뭐 블라블라.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숫자로 나오는데 어쨌든 작년 4분기에 상당히 안 좋았던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파란색이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11.7%, 두 자리 2분기에 1분기에 10.1%, 2분기에 11.7%, 그리고 SK온 배터리 소재는 SK온은 아니지만 배터리 소재에 대한 게 1.4% 정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숫자죠.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산 구성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고요. 사업부별 하여튼 정제 마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이제 SK온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했고 3분기 시황도 뭐 등락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가가 지금 뭐 100불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100불대에서 거의 뭐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도 상당히 뭐 정제 마진 으로 봐서는 상당히 뭐 이익이 엄청나게 날 것 같습니다. 화학사업, 여기 이제 석유사업이고 화학사업, 대충 LG화학하고 비슷한 건데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이제 그 뭐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킨 거고 SK온도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려고 했지만 뭐 이제 정부 반대가 너무 심했죠. 우리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손해를 막심하게 받고 그에 따라서 지금 상장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는 상장을 시키겠죠. 예. 비슷한 LG화학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학 사업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윤활유 사업이 지금 알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 사업이 진짜 알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요. 석유 개발 사업 이런 게 나오고 지금 뭐 배터리 사업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81억이 증가했고 총 매출액은 1조 2,882조 1조 2,880억 즉 1분기 대비해서 조금 성장을 했네요. 영업이익은 3,266억이 증가를 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 뭐라고 할까 SK온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예. 소재 사업 아마 배터리 소재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SK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그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분리막 수요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 전망된다. 정말 LG화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때 LG화학이 뭐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어떤 원재료격을 공급을 하잖아요. 예. SK이노베이션의 신규 사업, 예, BMR, CNT 조전제도 하네요. CNT 조전제도 하고, BMR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도 하고 있고, 암모니아, SMR도 하네요. SMR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암모니아는 이제 뭐라고 해 수소에 관련된 거고 여기 보시면 BMR이 자체 개발 리튬 선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2년 2월 데모 플랜트 가동 시작 기술 검증 기본 설계 25년 상업 가동을 한다. 이 부분도 SK 이노베이션 신규 사업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CNT 도전 나노 신소재가 하고 있는 CNT 도전제 한국 탄소 나노튜브의 도전제 독자 개발 기업 제이오에 전략 투자를 했다. 제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이오에 작년 12월에 150억 투자했다.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 기업 아모지와 MOU 체결 투자를 했다. 올해 6월에 30밀리언 달러.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료 기업 테라파워와 포괄적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올해 5월. 그리고 폐기물 자원화 기업 펄크론 바이오 에너지에 투자했다. 20밀리언 달러. 이게 그러니까 SK가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플러그 파워뿐만 아니라 그런데 자기 뭐 SK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막 여러 군데 하잖아요. SKC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그 음극재 기업이었나요? 그런 데다 또 투자를 하고 어쨌든 SK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벌어들인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ESS 설치 기업과 합작사 루나에너지를 작년 7월에 설립을 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45밀리언 달러 SK와 SK ENS가 공동 투자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어떤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전략에 그로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린 이노베이션, 로드 투 넷 제로, 그다음에 아웃스탠딩 SHC 매니지먼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winning the trust, 신뢰를 얻는 거겠죠. Together with the society, 그다음에 happiness to all, 뭐 이렇게 잘 지어냅니다. 잘 지어내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ESG를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계속적으로 ESG가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고 지배구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넷제로 탄소 감축 목표 지금 미국의 PPP 법안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감축에 대한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나머지는 이제 뭐 재무제표에 대한 건데 배터리와 아까 신성장 산업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대한 숫자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아까 SK온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 능력 이게 지금 이 표가 내려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신성장 사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그게 두 개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2년 가동 예정 사이트가 있고 기존 가동 사이트의 구분이 되는데 지금 헝가리에 지금 유럽에는 공장이 3개가 있는데 지금 1, 2공장 가동 중이고 3공장은 24년 1분기에 가동을 한다는 거죠. 30기가와트씩. 그리고 미국은 1공장 조지아에 가동하고 있고 23년 내년 1분기에 2공장 조지아에 2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블로벌 SK라는 켄터키 테너시에 있는 이게 129기가와트시네요. 엄청나네요. 25년 1분기에 가동한다. 125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데하고는 엄청나게 129기가와트십니다. 중국에는 베스트 조인트 벤처 창저우에 있고 EUE 조인트 벤처 후이저우가 있고 SKOJ 조인트 벤처 옌청 SKOY가 옌청 이런 거 합쳐도 미국이 지금 129가 이게 제일 크죠. 이게 25년 1분기면 제가 벌써 25년 이때 가동된다고 하면 25년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SK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비상장이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면 나중에 상장을 시킨 다음에 그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하게 좀 읽혀집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심텍 그 다음에 조선 뭐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3개를 살펴봤는데 투자에 참고하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산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거 방송 끝나고 보러 갈 건데요. 보고 와서 한번 막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